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김동현 해외 홍보팀장과 함께 제너럴 이슈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김동현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팀장님 몇 차례 걸쳐서 장군의 소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프로그램 진행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아주 댓글에 김 팀장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회를 마련해서 개인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수장에서 이제 국제 홍보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의 사안들을 이제 해외로 알릴 경우에 이제 영문으로 방송을 맡아서 이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행사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이런 자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던데 영어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 혹시? 미국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에 예, 맞습니다. 좋도에 있죠. 좋은 대학이고 아주 그 경관이 수려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10월 3일에 CPEC 코리아 컨퍼런스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 CPEC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미 뭐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CPEC이라고 하면 미국 이제 보수주의 뭐 행동 컨퍼런스라고 해서 주축이 되는 거는 ACU라고 해서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온이 이제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 펜스 부통령 분들도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지난번 10월 3일 개천절날 이 행사를 이제 열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CPEC의 지부가 한국에도 이제 설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제가 뭐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추진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요 CPEC에 관련된 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부로 보고 추진 방향을 나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10월 3일 그 컨퍼런스 후에 우리 김 팀장께서 미국의 주요 인사 두 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들었고요. 한 분이 이제 맥팔랜드 전 NSC 부보좌관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매트 슐랩 미 보수주의 연합의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두 분과 인터뷰 내용을 한번 중심으로 오늘 제너럴 이슈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맥팔랜드 전 NSC 부본부장 만나시고 이렇게 인터뷰 나눈 가장 머리에 남는 메시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 이제 말미 있었죠. 인터뷰 말미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을 여쭤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종의 조언이자 또 어떻게 보면 충언이자 또 저희들에게 하면 일종의 경고로도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셔서 그게 이제 그 이후로도 귓가에 맴돈다고 할까요? 좀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맥팔랜드 부보좌관 말씀하신 이 기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제 그 행사가 있던 날도 10월 3일이고 아시다시피 대규모 이제 태극기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국의 시국, 그다음에 이 상황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위태롭다는 걸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놓인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 미국과 한국의 이 공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그 광화문에 모였던 그 많은 국민의 뜻이 우리 국가 발전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좋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이 이제 전해준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 방향 비핵화를 포함한 어떻게 추격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북 이 방향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점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두 대통령이죠. 전직과 현직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떠나면서 앞으로 미국이 마주할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임하자마자 5일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이제 관료들에게 이제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을 완전히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실질적인 표현은 think outside the box 하셔서 그러니까 완전히 틀을 탈피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기존의 미국이 갖고 있던 대북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벌어지는 미국 대화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예. 미국의 입장에서 대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러시아 또는 중국 예. 아니면 유럽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예. 아마도 지금 상황을 예. 이렇게 예견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동감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두 차례 이제 정상회담. 물론 예. 판문점까지 하면 세 차례지만 맞습니다. 그것은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기는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 예. 두 번이 있었는데 예. 그것을 맥파랜드 네. 그분은 김정은을 이렇게 아웃사이더 세계 네. 세계 무대에 네. 이렇게 올려 세운 것이다 예. 이렇게 진단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예. 어느 정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일단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협상의 전략은 좀 일종의 좀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분께서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제3의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김정은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 실질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심리를 꿰고 김정은이 원하는 지위를 지금 제공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당신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뭐랄까요, 뭐 허구랄까요, 일종의 판타지랄까요, 이거를 지금 심어주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김정은에게 있어서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자기 스스로도 바라고 있는 그 지위는 자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그 두 김일성, 김정일이 가지지 못했던 지위인 세계적 지도자라는 그 타이틀을 향한 일종의 이 도전이자 기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심리를 꿰뚫어 보고서 그거를 오히려 레버리지로 이용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잃고 있는 무슨 손해랄까요?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기발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맥팔랜드 부보좌관님의 설명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이게 아주 고도의 심리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이제 김정은에게 선택권을 줬지 않습니까? 예. 자, 아웃사이더로 나와서 예.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고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가 되라 예. 하는 이제 기회를 하나 준 거고요. 맞습니다. 만일 그 기회를 잡지 않을 경우에는 예. 또 다른 또 문이 열리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아마 김정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도 상당한 지금 고민에 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그 맥팔랜드 부보좌관님의 말씀을 이제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 대화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이제 비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뭐 물리적 타격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만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이 대화를 통해서 인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제3의 레버리지를 계속 가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 협상을 그냥 바로 발로 차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도 이 지위에 대한 욕망, 갈망이랄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실패한다거나 김정은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게 되면은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그 북한의 수뇌부 장군들이 이제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도 북한 안에서의 그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위축스러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 이 맥팔랜드 부보좌관님은 그런 결과가 왔을 때는 그 북한 내부의 군부 쿠데타까지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이 회담은 결코 그냥 단순히 뭔가 가시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그 맥팔랜드는 말씀하시기를 예. 트럼프가 대화를 하지만 북한을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타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라는 타임은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그 타이밍을 안다고 해도 말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또 언제까지 미국이 인내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이제 뭔가를 암시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뭔가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또 IS의 수장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알바그다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만약에 대화가 여의치 않게 된다면 뭔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미국이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알바그다디 참수 작전은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김정은을 상대로 하는 그런 대화에서도 예. 굉장히 큰 이제 압력 수단으로 예.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을 그분이 쭉 몇 가지를 나열한 게 있는데 예. 우선 미국 국방을 강화하겠다. 예.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군력을 강화하는 거. 예.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을 역시 강화하는 거. 예.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국방 및 경제 공조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대수장에서도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한국의 우익분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제가 또 이제 던지면서 어떻게 될지 이게 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지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매트 슐랩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추진되는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전력인 주한미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이 빠지면 이 협상이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팔랜드 부보좌관님 말씀으로는 일종의 좀 조건부랄까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국인들이 한국 스스로 이제 자력으로 이제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미국도 그런 방어를 제공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희가 스스로 자력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애국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도 당연히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한국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 한미 연합 전력을 잘 활용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게을리하고 주한미군 주둔하는 데 대해서 아주 협력적이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수장 특히 또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군들을 예우를 하고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계속 강조를 한다면 미군은 우리 전선에서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마 그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2, 3년의 기간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인터뷰어로서 어떤 뉘앙스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까 전에도 뭐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시국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추진되는 이 집회 세력이 지금 바라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미국이 적극 지지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한국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2, 3년이 고비일 수 있고 그 고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젊은 지지층, 젊은 층의 노력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구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라. 그리고 세계인들이 그걸 주목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고 또 이제부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보면 제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이제 그러니까 2, 3년이라는 것은 다음 대선까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선에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바른 길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인터뷰하신 분이 매트 슐랩, 예. 미 보수주의 연합의 회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무슨 그 보수주의 연합 ACU인데 예. ACU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예, 해주시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CPEC이라는 요 컨퍼런스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 이 ACU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회장인 분이 이 매트 슐랩이시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도 기조 연설, 가장 첫 번째 이제 연설자로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주요 맥락은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회주의라는 이러한 세력 또는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위기에 지금 당면에 있다. 우리 한미 동맹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서로 잘 타파해 가자라는 말씀을 이제 기조 연설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야기의 내막을 더 알아보려고 제가 또 이제 그 연설 이후에 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그 인터뷰를 통해서 예. 가장 강렬하게 받은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탄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직 부시 정권 예하에서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시 예하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 관료가 입에 담기는 솔직히 어려운 말이죠. 예. 그런데 한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타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귀에 남고 그 부분 말씀은 한국 대통령은 수많은 범법을 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또 자유민주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부분은 나중에 예.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이 매트 슐랩 회장이 미국 내에서 예. 보수주의 또는 전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라든가 위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미국도 대선, 그러니까 또 재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분이 아무래도 이 매트 슐랩 보수주의 연합 회장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가나 지금 재선을 앞둔 상태에서는 상당히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에 부시 정권에서도 이제 일을 하셨고 또 이분의 그 부인이 사모님께서 지금 트럼프 정권의 전략 소통국장까지를 얼마 전 이제 7월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가 이번 CPEC 코리아 예.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그분이 미국 대화로 북한의 비핵화 이거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실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분이 전파하는 우리 남북 관계 또 예. 미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이분은 일단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오바마 정권이고 오바마 정권에서 이란 딜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의 협상. 예, 이란과 했던 그 핵 관련된 일종의 핵 동결 협상일까요? 그거를 이제 추진했었는데 그거는 실패했다.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실패한 과오를 다시 또 추진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 김정은과의 회담에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미국이 누누이 말하는 그 CVID 그러니까 완전히 검증 가능한 이 비핵화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명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이 협상을 두고서 기대를 아예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기대해도 어떻게 보면 기대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우회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이 협상의 그 종착점은 어쨌거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협상 예. 이런 것은 이제 예. 그 목표에 해당하지 않고 예. 완전한 검증 가능한 예. 협상을 목표로 한다. 예. 굉장히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예. 우리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선을 의식해서 예. 북한과 반쪽짜리 예.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할까 봐 걱정했는데 예. 일단은 안심이라고 예. 생각을 하면서 다음 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첨언을 예. 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제 김태호 박사님께서도 고대창 변호사님과 그 스몰 딜, 그렇죠. 그거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요 답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사항들을 다 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시는 그 싱가포르 회담처럼 예, 그렇게 이란처럼 북한에 넘어가는 듯한 예. 그런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예. 의미심장한 부분이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심 중이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해설을 해 주시죠. 예, 요번 말씀 중에 이제 그 중국 관련 발언하신 거는 지금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주적은 러시아였다. 그러나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주적관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주적은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북한과의 대화의 달성을 어느 정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일종의 좀 중국에 편승하는 듯한 모양새도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주적이 중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운 스탠스를 보여준다면 한국도 예외 없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행정부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 쪽에 서서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정부가 자꾸만 중국 쪽으로 이렇게 경사하고 예. 특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 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는 좀 미온적인 예, 맞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예. 비난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예. 한국 사람들이 너무 속단하지 말라 아. 이런 말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속단이라는 것에는 이제 좀 안 좋은 예.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할 것이다. 예. 이거는 또 이제 가능성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요 속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느 시점에 하셨냐면 제가 이제 북한에게 너무 시간을 많이 주고 있고 또 뭐 북한을 직접 타격한다거나 폭격한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좀 이게 좀 미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지금 이 협상이 있으면서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물론 발사는 하긴 했습니다만 과거 대비했을 때 도발의 횟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짜 정말로 이제 뭐 참수같이 이런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너무 속단하지 말고 분명히 이것은 성과를 바라고 하는 일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인터뷰 중에 예. 김 팀장께서 예.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안 하고 예. 단거리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 미국은 안전하다 예. 하는 그런 자만심 예. 또는 그러한 생각에서 네. 이런 정책을 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예. 거 한번 짚어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짚지는 않았는데 답변을 하시는 중에 말씀하셨던 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맹에 대한 위협, 동맹에 대한 도발도 우리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똑같이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것이고 이 우리 우방국이고 또 동맹인 한국 또는 일본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동일한 대가를 북한이 치르게 될 것이고 북한이 이 대화를 하는 중간에라도 강하게 나오면 언제든지 그거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경고성 발언을 말미에 또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장거리 미사일만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위협도 미국은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동맹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분명히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서 네. 미국은 안전하다는 말을 자꾸만 강조하고 하기 네. 때문에 혹시 동맹에 대한 그 동맹 정신이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졌었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 방안을 계기로 좀 믿어도 될 예. 듯한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우려를 별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거나 동맹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씀이 생각됩니다. 김 팀장 나중에 그 올린 기사에도 보니까 예. 그걸 몇 번 이렇게 짚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역시 이제 아까 맥팔랜드 부보좌관에 이어서 똑같이 하셨던데 예. 그분이 생각하는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앞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을 철수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미국 대안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력인데 그 군사력의 핵심 전력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한 뒤에 북한과 협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라도 지금 현재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우려할 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맥팔랜드 부보좌관 예. 그리고 지금 말한 매튜 슐랩 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예. 믿음은 예.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제 방위 및 분담금 문제라든가 예.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이런 것들을 미국하고 잘 슬기롭게 예. 의견을 나누고 예. 또 의사를 모은다면은 주한미군 문제는 크게 예. 부각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 미국 측 인사들의 생각을 한번 좀 예. 나눠보시죠. 예, 이게 이제 매트 슐랩 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분께서 이제 아예 대통령 그 존함을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전 정권이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전 정권과 연루된 모든 인물들도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정치적 정적을 뒤쫓고 정치적 정적에 대한 탄압이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헌법에도 위배가 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에도 그런 게 다 쓰여 있죠. 그 정치적 이런 반론을 다 그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는 행태는 범법 행위이고 헌법적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시기를 나라면 탄핵을 절차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아예 대놓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이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특히 이 보수 진영에서는 얼마나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조야에서도 예. 우리 한국의 이런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많은 정책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상당히 반헌법적이다. 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예. 뜻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제가 처음에 이 탄핵 관련 질문을 한국과 미국이 지금 둘 다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어떤 공통점이 있냐라고 말씀 물었더니만 아예 선을 딱 그으시면서 미국 탄핵은 지금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추진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일종의 정치 노름 또는 정치적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종의 쇼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 탄핵 절차를 밟으려면 1년이 걸리는데 지금 재선이 지금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굳이 지금 이 탄핵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권을 투표로서 바꿀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1년 남겨놓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안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모든 이 좌익 세력의 말을 자유를 보장하고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 정적을 탄압하는 행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탄핵 사유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면서 이제 선을 그으셨습니다. 미국의 탄핵은 재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 더 많은 표를 예. 자기 쪽으로 흡수하려는 정치적인 이제 움직임이다 이렇게 예, 보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불고 있는 이 반문 네. 운동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예. 또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제시를 하고 예. 조치를 취하라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희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도 네. 9.19 남북 군사 합의 예.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 일반 이적죄로 예. 정경도 송영무 두 현직 장관을 예.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 이적죄가 아니라 시설 파괴 이적죄를 적용을 하면 예. 대통령부터 전 국무위원을 예. 역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예. 그것은
외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현재 아주 1차적인 법률 검토를 마칠 상태고요. 앞으로 좀 더 심도 깊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런 것도 표면화시키고 정말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함께 힘을 맞습니다. 모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튜 슐랩 회장께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언론 탄압 그리고 공수처 요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다면서요. 지금 이분이 이제 일종의 좀 전망이랄까요. 한국의 예상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언론을 쫓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의 탄압을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좀 판단이 좀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언론 탄압을 우려하고 있고 지금 벌어지는 이 홍콩에서의 시위 상태 이것도 지금 중국의 탄압이 이제 홍콩에 미치다 보니까 그거를 반대하면서 지금 빚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같은 행태가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제 또 공수처 얘기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 정권에서는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새로운 기구의 창설은 반드시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공수처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례 없는 기구를 만드는 거는 이제 우려스럽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로는 칸가루 콜츠라고 하시면서 인민 재판이 벌어질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인민 재판이 나오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라고 말씀을 아예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런 작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요 김 팀장께서 이 두 분하고 인터뷰를 시간상으로 얼마씩 했습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시간은 제가 녹취 파일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각 거의 한 1시간에 준하는 시간이죠. 거의 40분 내지는 1시간 정도씩.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각각 해서 순서상으로는 맥팔랜드 부보좌관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매튜 슐랩 회장님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상세한 상세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터뷰에 임하셨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을 끝내기 전에 김 팀장께서 두 분의 인터뷰 그리고 또 그날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쭉 전반적인 걸 느꼈을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 아까 철수가 없다고 했지만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 북한 비핵화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협상 전략 이렇게 한 3가지를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먼저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이제 두 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협상에서도 이거를 레버리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없는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수 가능성은 미비하다. 그러나 그 부보좌관님께서 맥팔랜드 부보좌관님께서는 일종의 약간 조건부 형식의 말씀을 하셨고 중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좀 비꼬는 형태로 들렸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만 그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요. 이제야 좀 위기를 느꼈습니까? 일종의 농담 섞인 말씀이셨지만 참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좀 와닿는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안 한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물론 이제 철수를 안 하겠지만 안 하더라도 일단 한국 스스로 자력으로 무언가 막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뭔가 자력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미국도 도와줄 의향이 없다라는 일종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나라를 남이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비핵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명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매튜 슐랩 회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협상을 이제 추구하실 것이고 만약 그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마냥 인내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갈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IS의 수장인 알 바그다디의 참수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옵션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미국의 협상 전략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라 일종의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기존과는 완전히 색다른 협상 전략을 추구하고 계시고
김정은이 원하는 세계적 지도자라는 지위, 보이지 않는 이런 환상과 이런 거를 역이용하는 심리적인 레버리지를 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아주 심도 깊은 제너럴 이슈 브리핑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좀 막연히 우려를 갖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근데 그 노력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제 마무리를 져야 할 방위비 분담 문제 너무 많은 액수를 지금 요청해 놓고 또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이 또 미 대사 관저에까지 좀 침입한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 이것도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소미아 문제.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문제에 지금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해주길 바라고 북한 비핵화가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만일 이분들 말대로 특히 매트 슐랩 회장의 말대로가 된다면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이제 이분이 그 정도 알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부분 가짜 평화에 대한 경각심은 갖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협상 전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을 이제 세계 지도자로 끌어내서 이제 여기가 자기가 또 내려갈 수도 없는 상태고 맞습니다. 또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없는 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지금 좀 당황하고 어떻게 선택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으로 우리 정부에게 좋은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좋은 이슈가 있을 때 나와서 또 영문으로 또 영어로 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 팀장님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 뭐 다른 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김영철 장군님께서 요새 이러한 뭡니까 구국의 행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